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패했다. 대중들을 선동해 적폐로 몰아낸 박 정권과 하나하나 비교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발근혜 광장의 김휘종입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님에 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은 저희 발근혜 광장과 그리고 몇몇 유튜버 그리고 일부 인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소위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제목의 칼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칼럼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면서 발근혜 광장에서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2021년 4월 28일자 칼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우정 칼럼, 문재인 대 박근혜, 비교가 시작됐다. 소제목으로는 조만간 문 정권은 집권 4년을 채운다. 박 정권도 그 정도였다. 시간 탓은 안 된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나아진 게 무언가. 칼럼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중요한 유산 하나를 복권시켰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 합의가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정부의 유효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라고 판결했다. 국제사회의 보편 원칙에도 맞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상당수가 합의에 따른 구제 사업에 응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고의적 왜곡을 사법부가 온전히 바로잡았다. 문정권 4년 외교를 결산하는 상징적 반전이었다. 아베 총리는 그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고도 점심을 같이 하지 못했다. 거절당한 것이다. 수행원은 있었지만 외교적 혼밥이었다. 푸짐하게 먹었지만 국가적 수모였다. 아베 총리와 동행해 서울에 온 일본 정부의 한 외교관을 그날 밤 만났다. 박 대통령이 오찬을 거부한 이유가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협상이 타결됐고 12월 28일 합의가 발표됐다. 정신이 너덜거릴 정도로 막후 협상 때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를 몇 년 뒤에 들었다. 다들 하는 얘기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아니었다면 거기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점심 한 끼까지 반일을 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목표에 도달하자 동북아 안보의 한미일 삼각 공조를 구축했다. 박 정권에 비하면 문 정권의 반일은 놀이에 가깝다. 2018년 대법원이 징용 재판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상적 정부라면 일본과 심각하게 협의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의 대일 청구권 포기 조항에 서명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시간만 끌다가 일본이 경제를 건드리자 문 정권은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죽창가, 토착 왜구, 이순신 12척 발언, 거북선 횟집 오찬, 국민을 갈라치기 한 이런 저질 발언의 출생지는 소셜미디어가 아니다. 모두 대통령의 말, 청와대 핵심 참모의 글과 행동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낄낄거렸을 것이다. 반일은 친북과 함께 문정권 외교의 두 축이었다. 친북 노선은 작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삶은 소대가리 발언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친북을 살려보겠다고 반일을 친일로 돌렸다. 역시 문정권의 머리 꼭대기에 북한이 있다. 북한과 쇼를 할 수 있다면 달나라라도 가려나. 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을 채운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과 같다. 이제 시간 탓은 안 된다. 문재인은 대일 외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패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 이것이 첫 승패다. 그러면 경제는, 사회는, 정치는, 외교는, 안보는
앞으로 문 정권은 그들이 대중을 선동의 적폐로 몰아낸 박 정권과 하나하나 비교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4년 명함도 정당하게 재평가돼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이 칼럼에 많은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 중에 제 뇌리에 박힌 여러 개의 댓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글입니다. 대중을 선동하고 비도덕적이고도 합당하지 않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정적을 적폐로 내몰았으며 시대 흐름을 거꾸로 돌린 지난 4년의 광풍을 바로 잡을 때가 다가온다. 한 줄로 둘을 비교한다. 박근혜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문재인 때는 희망조차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는 최고로 좋았고 부동산은 대출 끼고 집 산 사람은 월세 사는 거라고 했었다. 전세 가격이 집값의 90%까지 돼도 집 사려는 사람이 적었다. 그만큼 부동산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외교는 G7의 알파로 대접을 받았다. 문화는 한류가 정점을 이뤘고 박근혜 때는 희망이었고 문재인은 폭망이다. 문 정권 하는 짓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능력자였다. 따라서 적폐몰이했던 이 정권이 오히려 자신들이 적폐인 걸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녀사냥 당했다. 솔직히 박근혜가 문재인 반의 반만큼이라도 뻔뻔했으면 절대 탄핵 안 됐다.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가정하면 4년간의 해괴한 행동에 대한 모든 실마리가 풀린다. 둘을 비교하는데 다른 말은 필요 없다. 단 한 가지다. 박근혜가 애국심이 있었다면 문재인은 애북심만 있다. 원칙주의로 국가 창고에 60조를 채워놓은 유일한 여성 대통령과 빚더미에 국고 탕진으로 날밤 새운 내로남불 어벙이 대통령의 차이겠지. 참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지도자를 하나 잘못 뽑아 놓으면 나라가 이만큼 만신창이 개 밥그릇이 된다. 박근혜는 결코 무능하지 않았고 도덕적인 흠결도 없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조선일보의 선우정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이 되셔서 발근의 광장으로 나오시는 그날까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